지금 아마존에 들어가서 코리안 푸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냉동 김밥, 불닭 소스, 떡볶이 밀키트가 베스트셀러를 점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년 전만 해도 한인마트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월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 조에서 미국인들이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2025년 K푸드 수출 금액 136억 달러. 라면 하나로만 15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삼양식품 주가는 3년 만에 10배가 뛰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밥 다음 타자로 약과와 막걸리가 준비하고 있고 19억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할랄 인증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K푸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뒤처지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냉동 김밥이 어떻게 미국을 뒤집어 놓았는지. 두 번째, 중국 시장은 왜 무너지고 미국은 왜 폭발했는지. 세 번째, 약과 막걸리, 할랄 시장까지 K푸드의 다음 전쟁터는 어디인지. 이 영상 하나면 K푸드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K푸드 수출액 13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4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1% 성장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현대자동차가 1년에 미국에서 파는 차 매출이 대략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K푸드가 그 절반을 넘어선 거예요. 음식만으로요. 더 놀라운 건 농식품만 따로 떼어봐도 104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10년 연속 성장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라면이 압도적입니다. 단일 품목으로 처음 15억 달러를 넘겼어요. 15억 2천만 달러, 전년 대비 21.8% 증가. 이건 불닭볶음면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면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간편식이 7억 4천만 달러로 9.5% 성장했고 소스류가 4억 1천만 달러로 4.6% 올랐어요. 특히 고추장 기반 소스들이 미국 가정의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수출이 46%나 뛰었고 프리미엄 딸기 품종인 홍이와 비타베리가 동남아시아에서 고급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K푸드는 지금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폭발적인 성장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 미국 트레이더조에서 벌어진 냉동 김밥 대란이에요. 중소기업 올고지 만든 식물성 냉동 김밥이 트레이더조 매대에 올라가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초기 물량 250톤이 단 몇 주 만에 완판됐어요. 전국 매장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재입고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터진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트렌드와의 완벽한 결합이에요. 트레이더 조가 출시한 김밥은 유부와 우엉을 주재료로 한 채식 친화적 제품이었습니다. 미국의 비건 시장, 글루텐 프리 수요를 정확히 관통한 거죠. 두 번째는 가격과 편의성입니다. 3.99달러, 우리 돈 5천원 정도의 전자레인지 2분이면 끝이에요. 고물가 시대의 가성비를 중시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한 끼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틱톡이에요. 냉동 김밥을 먹는 먹방 영상이 바이럴을 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반드시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등극했습니다. K드라마, K팝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세대가 K푸드까지 소비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냉동 김밥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해동하면 밥이 딱딱해지고 채소가 눅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고든 급속 냉동 기술과 특허받은 포장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동해도 밥알이 살아있고 채소가 아삭해요.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게 아닙니다. 냉동식품에 대한 편견 자체를 깨버린 거예요. 냉동 김밥의 성공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K스트리트 푸드 전체에 후광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이마트는 이미 식물성 참치 김밥, 매콤 제육 김밥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고 미국 진출 전 국내에서만 14만 개 이상 팔아치우며 검증을 마쳤습니다. 올고든 코스트코 입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밥이 뚫어놓은 유통망을 통해 떡볶이, 핫도그, 붕어빵, 김말이 튀김이 차례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K푸드 시장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1368개 매장으로 압도적 1위였어요. 미국은 528개로 한참 뒤처져 있었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2025년 12월 기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 매장 수가 1106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며 세계 1위가 됐어요. 반면 중국은 830개로 39.3%나 줄었습니다.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K푸드의 성장 엔진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현지 업체와의 경쟁 심화입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한식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메뉴를 더 싼 가격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굳이 한국 브랜드를 찾을 이유가 줄어든 거죠. 두 번째는 수익성 문제예요.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정체되니까 한국 기업들이 양적 팽창해서 수익성 위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안 되는 매장은 과감하게 정리한 거예요. 반면 미국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베이커리 브랜드, 제네시스 BBQ, 본촌치킨 같은 치킨 브랜드가 전체 해외 매장의 64%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더 이상 한인타운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주류 사회의 쇼핑몰, 시내 중심가에 들어가고 있어요. K푸드가 에스닉 푸드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 플랫폼의 변화예요. 아마존이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3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아마존 내 식료품 매출이 전년 대비 17.3% 성장했어요. 특히 아마존 프레시와 홀푸드를 통한 한국 식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위라는 아시아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한국의 떡볶이 소스, 깻잎, 김치 같은 특화 품목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인마트 근처에 살아야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었어요. 지리적 제약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제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하이오 시골에 살아도 이틀이면 불닭볶음면을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밥 이후 K푸드의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약과입니다. 한국의 전통 과자입니다. 약과가 뜨는 배경에는 뉴트로 트렌드가 있어요. 할머니 세대 음식을 힙하고 세련된 것으로 재해석하는 문화, 이른바 할메니얼 트렌드입니다. 2030 세대가 이걸 주도하고 있어요. 약과의 무기는 식감입니다. 꾸덕꾸덕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며 촉촉한 식감을 말해요. 서구의 브라운이나 추러스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이 꾸덕한 식감이 글로벌 식품 트렌드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약과가 천연꿀과 조청, 생강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설탕 범벅인 서양 디저트에 비해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의 친화적인 제조 공정 덕분에 비건 시장에서도 확장성이 높고 지드래곤과 나이키 협업 팝업 행사에서 약과가 디저트로 제공된 적이 있어요. 한국 전통 디저트가 문화적 아이콘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골든피스 같은 프리미엄 약과 브랜드는 이미 성수동과 한남동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아누가 식품박람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막걸리입니다. 글로벌 쌀 와인 시장이 2025년 약 50억 달러에서 2030년 6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걸리는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막걸리 수출의 최대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였다는 거예요. 미국까지 보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최근 살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캔 포장 형태의 막걸리가 나오면서 상온 보관과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졌어요. 막걸리의 강점은 뭘까요? 탄산의 청량감, 6도라는 낮은 알코올 도수,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기능성입니다. 북미와 유럽의 MZ세대에게 콤부차와 비슷한 건강 발효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양조장들의 크래프트 막걸리가 글로벌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대량 생산하는 제품과 다르게 독창적인 풍미로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는 거죠. 세 번째 전쟁터는 할랄 시장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19억 명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려면 할랄 인증이 필수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는 기한이에요. 이 기한이 지나면 할랄 인증이 없는 식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벌금 부과,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요.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중동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하반기 GCC 지역에 대한 K푸드 수출이 전년 대비 23.5% 증가했는데 이 성장을 계속 가져가려면 할랄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할랄 인증은 단순히 돼지고기를 빼는 게 아니에요.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화제, 착색료, 용매제 등 모든 첨가물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원재료 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거죠. CJ제일제당이나 대상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현지 생산 라인의 할랄 인증을 획득했어요. 비건 인증과 할랄 인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무슬림 소비자뿐 아니라 일반 건강 지향 소비자까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곳이 많아요. 2026년 10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K푸드 시장의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K푸드의 성장은 단순히 맛있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엔진은 콘텐츠입니다. K드라마, K팝, 틱톡 먹방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냈어요.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대표적이죠. 두 번째 엔진은 유통 플랫폼이에요. 아마존, 코스트코, 트레이더조 같은 메인스트림 유통망에 진입하면서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엔진은 기술입니다. 급속 냉동, 살균, 포장 기술의 발전으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졌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K푸드가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CJ제일제당을 보세요. 2018년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를 인수해서 미국 전역 3만 개의 유통망을 단숨에 확보했습니다. 비비고 만두가 미국 냉동 만두 시장 42%를 점유하며 1위를 달리고 있는 비결이에요. 삼양식품은요? 불닭 하나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닭은 라면을 넘어 소스 제품군으로 확장됐고 중국 오프라인 채널과 미국 대형마트로 영토를 넓히고 있어요. 중소기업 올곳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기업이 선점하지 않은 냉동 김밥이라는 틈새 시장을 기술력으로 뚫었어요. 연간 110억 원 이상의 R&D 투자로 코스트코 입점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뒤처지는 기업들의 공통점도 있어요. 유통망 확보 없이 제품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할랄 같은 인증 체계에 대한 준비가 늦은 곳들입니다. K푸드 시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맛이 아니에요. 유통구조와 인증 시스템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입니다. 이 현상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일본 라면이 미국에 진출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니신의 컵누들이 1970년대 미국에 상륙했을 때 처음에는 아시안 마켓에서만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대형마트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미국인의 일상식품이 됐죠.
K푸드가 지금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에스닉 푸드에서 메인스트림으로, 한인마트에서 월마트로. 다만 K푸드는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어요. 바로 K콘텐츠라는 문화적 인프라입니다. 일본 라면에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없었잖아요. K푸드는 K드라마, K팝이라는 거대한 문화 생태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가 나오면 미국에서 달고나가 팔리고, 기생충에서 짜파구리가 나오면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동시에 품절됩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식품 카테고리는 K푸드가 유일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K푸드 시장은 지금 세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축의 이동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성장 엔진이 완전히 옮겨갔어요. 미국 시장의 메인스트림 유통망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 됐습니다. 둘째, 품목의 확장입니다. 라면과 김치를 넘어 김밥, 약과 막걸리, 떡볶이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어요. 특히 건강 트렌드와 결합한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셋째, 인증 전쟁입니다. 2026년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를 기점으로 19억 무슬림 시장을 두고 인증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흐름을 지켜보실 때 체크하시면 좋을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번, 미국 대형마트 입점 현황입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 어떤 한국 식품이 새로 들어가는지 보시면 다음 히트작을 예측할 수 있어요. 2번, 할랄 인증 획득 기업입니다. 2026년 10월 이후 인도네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기업이 누구인지 가려질 겁니다. 3번, 틱톡과 유튜브 트렌드예요. 다음 냉동 김밥이 뭐가 될지는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납니다. K푸드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경제적 엔진이에요. 냉동 김밥이 열어젖힌 가능성의 문을 통해 약과 막걸리, 떡볶이가 글로벌 미식 지도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136억 달러, 정부는 올해 목표를 160억 달러로 상향했어요. K푸드 200억 달러 시대는 머지않은 미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K푸드 열풍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혹시 해외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끄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뜰 것 같은 한국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